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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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9월 12일 첫 노래로 김준하의 Summer Dream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가지마 널 부르던 목소리 When summer dream 한여름밤의 꿈처럼. 오늘 9월 12일 첫 노래로 김준하의 Summer Dream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시원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말부터 갑자기 또 비가 왔죠.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비가 안 온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비가 와가지고 주말 내내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저 때문에 비를 맞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한테 뭐 이렇게 너 때문에 비 맞았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건강 상식,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좀 많이 와요. 그런데 추석에는 비가 안 온답니다. 네, 다행이죠. 추석 때 비가 오면 조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성묘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이제 성묘도 갔다가 이제 여행을 아주 잠깐 뭐 갔다 오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 갑자기 또 비가 오면은 오랜만에 이제 친척들이나 이렇게 모였는데 비 오면은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번 추석에는 비가 온다는 소식은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 노래 한 곡 듣고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카니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가인의 카니발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는 건강상식 시간인데, 오늘 건강상식 시간에서 또 알아볼 굉장히 건강상식은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조금 한 번쯤은 최소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피부 질환인 대상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 중에 연세가 조금 많으면서 뭔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환자는 대상포진에 걸려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면서 척추를 중심으로 한쪽에만 파달 크기의 작은 물집 같은 것들이 생기는 특징을 보여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병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갑자기 어떻게 감염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의아해합니다. 이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어릴 때 그 수두라고 하죠. 네, 그 수두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수두가 치료된 뒤에도 이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 속에 그 등뼈 있죠? 척추. 네, 그 척추를 타고 그냥 돌아다녀요. 네, 그냥 그냥 돌아다닙니다, 이 바이러스가. 네, 그냥 별다른 이제 병을 이제 유발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우리 몸 속에 신경을 타고 이 척수라든지 척추 이런 데다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이 뭐 이렇게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몸이 좀 약해졌을 때 다른 질환으로 생체 내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다시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이놈 봐라 약해졌네 이러고는 그냥 온갖 병을 일으키는데 그 온갖 병이 바로 이 대상포진입니다.
이 대상포진의 특징은 우리 몸의 신경 중에 하나를 따라가지고 이제 퍼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척추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하나씩 이게 한 가닥씩 나와가지고 이제 그 우리 몸을 이제 왔다 갔다 그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척추가. 어쨌거나 이제 그래가지고 대상포진에 걸리면은 몸의 한쪽에만 통증과 수포를 동반한 피부 병변이 일어나요. 또한 신경 중에서도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중에 주로 감각신경에 침범하게 됩니다. 이 질환의 이제 첫 증상은 몸의 한쪽 편으로 심한 통증이나 아니면 감각 이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두통이라든지 뭐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팔다리가 막 이렇게 저리고 그런 이제 근육통이라고 하죠. 네, 그 근육통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수포 병변이 없이 가렵고 아프면서 근육이 아파가지고 근육통이나 다른 이제 내부장기 질환으로 인해서 피부과가 아니라 다른 뭐지 진료과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좀 아픈데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은 그 대상포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네. 수일 내에 만약에 이제 며칠 동안 물집이 막 나타나고 이게 왜 나지 이렇게 막 궁금해하거나 그러고 이제 약간 만약에 이게 이제 고름집 모양으로 변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냅뒀더니 이게 약간 딱지 모양 같이 이게 막 딱딱해지거나 그런다. 그러면 대상포진인 거예요. 그럴 때는 피부과를 가야 됩니다. 네. 요즘에 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약 좀 먹고 뭐 이것저것 주사 좀 맞으면은 대상포진이 금방 없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물론 저는 대상포진이 있을 법하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네, 어쨌거나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상포진이 이게 막 가렵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겉보기가 조금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징그러운 면이 어느 정도 좀 있어가지고 이게 큰 병같이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병원만 좀 잘 가면은 제때 잘 가면은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바로 병원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키의 가질 수 없는 너 그리고 BOBB라고 MOBB라고 읽어야 되나 이거? 모브인지 MOBB인지 하는 애들이 빨리 전화해라는 노래를 냈네요. 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수키의 가질 수 없는 너 그리고 MOBB의 빨리 전화해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대상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합병증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주위에 생긴 경우에는 그 눈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안면부라든지 뭐 귀를 침범한 경우에는 안면 신경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대상포진이 그 저쪽 그 사타구니 쪽에 발생하게 되면은 심한 경우에는 소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거의 뭐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네. 전체 환자의 5% 미만에서 그 운동신경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신경의 마비로 인해서 팔이라든지 다리 같은 것들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병증으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보호통 발진이 사라지고 1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한 10%에서 13% 정도에서는 발생하고 고령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이게 그 빈도가 높아지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60세 이상 정도 되면은 이게 좀 그 대상포진이 생기면은 한 40% 정도까지 이제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이 통증은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까지 그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합병증이 생기면은. 네. 삶의 질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예방하기 위해서
초기에 발견하고 또 빨리 그 병원 가가지고 치료하는 거.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통증 관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안 걸리는 게 좋죠.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주로 이제 대상포진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아니면 AIDS, 에이즈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암 같은 이제 그 있는 이제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뭐 이런 이제 전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대상포진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 대상포진에 은근히 좀 잘 걸리는데 이 대상포진이 좀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과로를 한다든지 일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또 막 회사 같은데 이런 때 막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대상포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제 흘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남편이나 아니면 이제 아내분이 회사 이렇게 막 굉장히 이제 열심히 가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되게 막 그 몸에 막 이상 두드러기 같은 게 났다. 그리고 되게 막 힘들어한다, 막 가려워한다, 막 그러면은 바로 데리고 그 뭐야 피부과로 빨리 데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대상포진일 수도 있으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또 이게 이게 원상 회복 그 가만히 냅둬도 그 자동적으로 좀 치료되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라도 이걸 그냥 냅두면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 대상포진의 어떤 치료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는데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갑자기 그 목이 아파가지고 선우정아의 눈치 한번 듣고 네, 계속해서 대상포진의 어떤 치료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눈을 마주치지 않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선우정아의 눈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대상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제의 개발로 이 병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은 그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현재까지 이제 바이러스를 완전하게 이제 퇴치할 수 있는 약제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그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그 대상포진 뒤에 신경통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질환의 치료는 수포 발생 그 물집 같은 게 생긴 거, 네, 그거 발생하지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이내에 병원에 가서 항바이러스제라는 그 약을 이제 주사받는, 네, 한 일주일 정도 주사를 하면은 대부분 다 완치가 됩니다. 네, 동시에 진통제 등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치료 시작이 늦다든지 아니면 뭐 고령이다든지 뭐 하는 경우에는 이게 치료한 뒤에도 살짝 살짝씩 통증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네, 이 기간은 환자의 어떤 상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달에서 길게는 이제 한 1년 정도, 네, 짧게는 한 달 정도, 길게는 한 1년 정도 그 경우에 따라서 더 오래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빨리 발견해가지고 보자마자 그냥 바로 병원 가가지고 이 약을 이제 주사 받고 뭐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완치가 됩니다. 바로. 네. 특히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강력한 진통제라든지 아니면 신경 블록이라든지 뭐 다양한 다른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수술할 수도 있어요, 이거. 네, 대상포진 환자는 이게 뭐 접촉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병이 전염되지는 않아요. 이게 전염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수두를 앓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 혹은 어린아이라든지 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는 이 질환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염병은 아닌데 면역력이 약하면 내 안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돼서 그 대상포진에 걸린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좀 그 면역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면역력이 약한 뭐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애들 근처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이제 이 질환이 한번 발생했다고 하면은 면역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대상포진을 한번 걸렸다고 해서 아예 안 걸리는 건 아닌데, 재발할 확률이 0.1%에서 1% 정도로 완전히 낮습니다. 네. 정말 일생에 한 번 만약에 대상포진이 나면은 거의 웬만하면 안 나요. 이게 재발을 안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1%라고 하니까, 네. 혹시 개 중에는 날 수도 있죠. 네. 어쨌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상포진은 처음에 좀 잘하면은 이게 완치가 되니까,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샤워를 한다든지 씻다가 목욕하다가 뭐지 이상한 약간 쌀알같이 생긴 뭐 이상한 물집 같은 게 왜 이렇게 났지? 뭐 그러면은 바로 그냥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자마자 바로 그냥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그러면은 완치가 돼요. 웬만하면.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좀 치료가 좀 늦거나 하면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프면 병원 가세요. 네, 제발. 네, 이게 병을 키우면은 안 좋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프시면 바로 병원 가야 되지만 병원 갈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네, 좀 평소에 건강 관리 좀 잘하셔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좀 운동 좀 조금씩, 이제 힘드시더라도 뭐 계단 좀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좀 걷고 뭐 그러시면은 좀 그나마 좀 건강한 게 지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알찼어요. 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에서 뵙는데, 이번 2부의 세계 속으로에서는 저쪽에 어떤 곳을 가는데 어떤 약간 어떤 불국토를 꿈꾸던 고대인들이 건설한 도시라고 막 되게 좀 멋있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부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함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리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장의 철수씨 성탕의 꽃이 필 거야까지 저희 함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 약간 기분 이상하네. 네. 이번 시간은 2부 세계 속으로 시간인데, 오늘 세계 속으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국토를 꿈꾸던 고대인들이 건설한 도시 미얀마 바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들판 가득 끝없이 서 있는 탑들의 바다에서 들려오는 전설과 신화에 귀 기울이면서 걷던 길, 저녁 노을 속에 붉게 물들어가는 사원을 바라보면서 사라져간 옛 영광을 그려보는 땅 미얀마 바간. 장기 집권 중인 군사정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과 14년 넘게 계속되어 온 수치 여사의 가택 연금으로 종종 뉴스에 나오죠. 네, 바로 거기가 이제 이 미얀마 거긴데, 고립과 통제의 고난한 날들을 건지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정 많고 순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 미얀마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의 비옥한 지대에 남부로 뻗어 있는 버마는 찬란한 불교 유적을 지닌 곳이에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히말라야에서 발원해서 버마의 최남단까지 이어지는 이라와디강 중부에 위치한 바가는 버마가 품은 경이로운 불교 유적지입니다. 이게 되게 넓은데, 이 넓은 곳에 2,300여 개의 탑과 사원이 보존된 탑들의 고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7길을 비롯한 수궁의 품의 집산지로 미얀마 최고의 관광지라고 합니다. 미얀마 첫 통일 왕국의 수도였던 바가는 1057년 아뇨라타 왕이 이웃 국가인 타톤을 정복하면서 번영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뒤에 바간에는 5,000개의
탑과 사원이 들어섰지만 이제 영광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한 200년 뒤에 1287년 그 유명한 몽골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정복당하고 말죠. 네. 설상가상으로 한 40년 전인가요? 1975년 진도 6.5의 강진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사원이라든지 탑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손상을 입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가는 그 매혹적인 자태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벼들이 자라는 논 사이에 붉은 들판 위로 그리고 정글처럼 그 울창한 숲 사이로 여전히 탑과 사원들이 서 있는데 거대한 규모로 치솟은 화려한 사원도 있지만 무너져가는 작고 단순한 흑벽돌 탑도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향해도 그곳에 서 있는 건 오직 탑과 사원들 뿐인데 천년 전 불국토를 꿈꾸면서 만들어진 신의 땅에는 황금 지붕과 뾰족 탑을 가진 사원들이 그림처럼 서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들판 사이에 탑들의 그 어떤 그 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그 수만에 이제 깔려 있는 그 탑이랑 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국토의 어떤 그 나라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탑이라든지 뭐 사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3,000개가 넘는다고. 원래 이제 번영할 때는 6,000개가 넘는 게 있다고 했으니까 진짜로 뭐 지금으로 치면 진짜 뭐 한 동네마다 네, 거의 뭐 동네마다 사원이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네, 진짜 많아요. 네. 불탑의 도시 바간을 그 제대로 둘러보기 위해서는 걷기와 타기를 결합해야 돼요. 첫날은 바간 고고학 지역을 중심으로 걸어가면은 가장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는 사원부터 이제 바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보존되어 되어 있고 가장 큰 규모인 가장 사랑받는 아난다 사원이 있습니다. 1090년에 세워져 가지고 이게 그 동서남북 4개의 입구에 거대한 황금 불상이 있어요. 이게 역사가 지금 한 1000년 정도 됐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원의 뒤로 늘어선 산들의 어떤 그 멋있는 게 있잖아요. 왜 사원 그 절 뒤에 이렇게 그 산들이 이게 능선이 쫙 있는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대요. 아난다 사원을 나와서 한 600m 정도 한 남서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선셋 포인트로 유명한 쇠산도 파고다가 나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은 바간의 전경이 한눈에 나오는데 계단을 내려와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서 한 500m 정도 전진하면은 바간에서 가장 높은 탓빈류 사원이 나타나는데 이게 61m라고 해요. 네, 이 사원이 네, 되게 크죠. 네, 이 주변으로는 그 십수개의 탑과 사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인들 사이를 지나서 붉은 먼지 날리는 흙길을 걸어 이제 북쪽으로 한 1km 정도 이제 걸어가면은 이라와디 강변의 부파야 파고다가 나오는데 850년경에 세워진 바간에서도 가장 오래된 탑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850년이면 한 몇 년인가? 한 1200년, 1300년 정도, 1200년 정도 됐네요. 네, 야, 되게 오래됐다. 약간 우리나라 치면 한 신라 시대 때에 그 만들어진 약간 그 석가탑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가. 네. 어쨌거나 열대의 태양에 달아오른 사원을 맨발로 걷느라 발바닥이 좀 따가워지면은 그 사원의 뜰에서 잠깐 쉬었다 가도 됩니다. 뭐 꽃이라든지 뭐 복권 같은 것들을 이제 파는 아가씨들이 막 되게 많아요. 네, 그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뭐 꽃이라든지 복권 하나 사실라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가씨가 말을 걸어오는데 뭐 이게 그 발도 아프고 그러니까 뭐 잠깐 쉬면서 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갈라 제디에서 해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쪽에 갔다가 뭐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바간 왕조가 쓰러져 갈 무렵에 세워진 탑의 테라스에 앉아서 이라와디 강변을 붉게 물들이는 일몰을 이제 보면은 정말로 이제 뭔가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불국토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미얀마 방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반하나의 어떤 말로도 그리고 태진아 강남의 사람 팔자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림에 지쳐 이제 잠도 오지가 않아 이제는 일상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반하나의 어떤 말로도 그리고 태진아 강남의 사람 팔자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미얀마 방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루 종일 아열대의 햇살 아래서 흙먼지를 마시면서 걸어다니면서 이제 약간 고생한다라고 느껴진다면은 다음 날에는 이제 마차에 올라서 한번 마차를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흔들리는 마차에 앉아 있으면 약간 그 뭔가 이제 약간 그 귀족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네. 자전거보다 더 느린 마차지만 급하게 갈 일이 없잖아요. 네, 어차피 관광하는 건데. 이제는 이제 벌판에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면서 홀로 서 있는 탑과 사원들을 찾아갈 차례입니다. 이라와디 강변 북동쪽의 쉐지곤 탑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규모와 화려함에서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쉐지곤 탑은 버마를 통일한 아노라타가 11세기 중반에 건립했습니다. 아까 그 뭐 통일했다고 뭐 그랬었죠. 그 양반이 이 쉐지곤 탑을 만들었어요. 부처님의 치아 사리를 등에 싣고 돌아다닌 코끼리가 멈춰서서 그 자리에다가 지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덕분에 버마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되게 신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종 모양으로 곡선이 아름답은 탑은 이제 우아하기 그지없는데 너무나 많은 사원과 볼탑을 이제 보고 또 보면은 약간 헷갈리는 단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거의 뭐 탑은 탑이요 절은 절인 약간 그런 득도의 경지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일몰 같은 경우는 쉐산도 사원에서 맞이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유는 그 이제 저녁 해는 부드럽게 대지로 이제 스며들어서 첨탑들의 평원과 그 뒤로 흐르는 이라와디 강을 빛내고 있는데 탑들의 숲 위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면서 숙소로 돌아가면은 굉장히 좀 아름답습니다. 물론 그 마차 그 위에 앉아서 왜 말차 그 말발굽 소리 있죠? 달각달각 하는 소리 그 소리 들으면서 뭔가 해가 막 지면서 이렇게 가면은 괜히 약간 그 왠지 모를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약간 그 어떤 이제 과거를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먼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라든지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 여기를 이제 여행하는 그 버마를 여행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그 버마가 열대 몬순 기후예요. 그래가지고 연평균 섭씨 30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5월 하순부터 10월 정도까지는 그 비가 많이 온 우기예요. 네. 그리고 건기는 11월에서 그 이듬해 2월까지 정도인데 가장 시원합니다. 이 무렵은 약간 우리나라 날씨랑 좀 비스무리해가지고 한 11월 만약 여행을 간다면 한 11월에서 2월 이 사이에 이 버마를 여행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가을 날씨랑 좀 비슷해가지고 아침 저녁은 조금 쌀쌀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가신다면은 그 이제 긴팔 옷이랑 이제 반팔 옷이랑 좀 잘 섞어가지고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지 여행 팁을 드리자면 이 버마를 여행하는 일에는 고민과 주의가 좀 따라요. 연간 1억 달러에 이르는 관광 수입의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그 군사 독재 정부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1962년 르윈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집권을 계속해온 국가평화발전위원회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이름 높은 악명 높은 군사 독재 정부잖아요. 따라서 이 외국인 여행자들의 미얀마 여행이 버마의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측과 그렇지 않다는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반대하는 측은 외국인 여행자들의 여행이 결국은 군부 독재를 승인하는 형식이 되고 만다는 건데 그래서 버마가 민주화되기 전까지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뭐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여행자들이 버마의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측은 그 어린이 노동이라든지 그 여성의 인권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노동 그 어떤 동원 같은 것들의 문제가 그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을 통해서 세상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어떤 하나의 이슈로 재등장해서 군사 정부를 압박한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인데 버마를 여행할 때는 책임 여행 행동 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돼요. 군사 정부로 흘러가는 돈을 최소화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어떤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값싼 구경 버스보다는 비싼 사설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이제 버마 구경 항공 대신에 외국계 항공사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이제 그 정부 소유의 호텔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 개인 소유의 이제 숙소를 이용해도 좋긴 하는데 요걸 좀 잘 보고 해야 됩니다. 네. 그 미얀마 어떤 미얀마의 그 민주화 돕는다 치고 이렇게 뭐 그 개인 숙소라든지 뭐 이런 거 이용하는 거 좋긴 한데 잘 보고 해야 됩니다. 네, 혹시라든지 뭐 이렇게 그 이제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행할 때 좀 잘 보고 잘 알아보고 믿을 만한 곳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좀 그 비라든지 이것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좀 날씨가 무더운 편이라서 모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야 저 스프레이 뭐 이런 거는 그 비행기 탈 때 못 가져가니까 그 무슨 바르는 뭐 모기약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를 좀 챙겨가지고 여행을 잠깐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네, 11월에서 2월 사이 그때가 가장 좋다고 하니까 뭐 그때를 이용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미얀마 바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대상포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미얀마 바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날씨가 약간 좀 그 어둡고 뭐 그래가지고 뭔가 오늘은 약간 그 기분이 센치해질 것 같은 느낌이라서 혹시라도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뭔가 이제 약간 우울하거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따 저희 암산가 시장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물건 많이 사시고 그리고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레가 추석이니까 그 추석 대비해서 어떤 그 추석 용품이라든지 뭐 재료 같은 거 있죠.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저희 시장에서 좀 사셔가지고 뭐 준비하시면은 그런 이제 우울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는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도 사연이라든지 신청곡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저는 슬쩍 또 물러나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오늘 마지막 끝노래 이예봄의 잘 키운 딸 하나 들으면서 저는 오늘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저는 내일 역시나 다시 찾아오는데 또 내일부터 그 시민 DJ가 또 온다고 하는 소식이 있어서 혹시나 제 목소리 외에 다른 목소리가 들리면 놀라지 마시고 기분 좋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